여러분은 잠에서 깨어나면 보통 어떤 것을 먼저 하시나요? 대부분은 가장 먼저 휴대전화를 확인할 텐데요. 우리의 핸드폰은 자기 자신이 사용되지 않던 시간과 연동된 스마트워치에서의 데이터를 통해 취침 시간과 수면 패턴을 분석합니다. 또한 일과 중 시간이 남아 넷플릭스를 보면 우리가 시청한 콘텐츠의 카테고리와 비슷한 영상들을 추천해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든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학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서 다양한 IT 기기와 플랫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언제 처음 생겨난 걸까요? 지금부터 저 퍼플IT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55년 8월 31일) 기계의 지능에 관해 연구해온 과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 회의의 이름이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고 하여 다트머스 회의라고 불립니다. 만약 가천대학교에서 이루어졌으면 가천회의가 되었을까요? 헛소리 하지마 임마. 아무튼 이 회의를 개최한 존 메카시 교수는 회의에서 인간의 지능을 가진 기계의 능력을 인공지능으로 정의하고 초기 인공지능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당시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 기술은 사람들에게 기계와 인간의 공존을 꿈꾸게 했고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그야말로 인공지능 연구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에 참여하였지만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았고 이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시도가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며 한동안 비주류로 취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제프리 힌튼 교수 연구팀은 긴 연구 끝에 인간의 뇌를 모방한 신경망을 안정적으로 훈련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여론이 크게 바뀝니다. 교수팀에서 연구한 인공지능을 흔히 딥러닝 기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사물이나 데이터를 분류하는 데에 많이 사용됩니다. 딥러닝 방식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며 연구들은 다시 시작되었고 점차 인공지능 연구의 전성시대가 다시 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보통은 인공지능 하면 다트머스 회의보다는 알파고를 떠올리실 것 같으니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요. 2016년 3월 9일 바둑계의 세계 최강자 이세돌 구단은 영국에서 개발된 인공지능 바둑기사 알파고와 세기의 대결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감히 기계 따위가 인간을 이길 수 있을지 의심했으나 결과적으로 이세돌 구단의 처참한 패배. No, God!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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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고는 과연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 기사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알파고는 구글의 자회사 중 하나인 인공지능 관련 기업 딥마인드에서 기계학습을 통해 개발된 바둑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잠깐! 기계학습이란 무엇일까요? 기계학습은 다른 말로 머신러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단어를 책의 제목으로 쓴 카네기 멜런 대학 교수 톰 미셀은 어떠한 작업에 대해 꾸준한 경험을 하게 하고 이를 통해 작업에 대한 성능을 높이는 것을 기계학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죠? 조금 어려우니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까요? 여기 귀여운 고양이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는 컴퓨터에게 이 사진의 주인공이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구분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컴퓨터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속도는 느리지만 이에 대한 약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고양이라고 답변합니다. 이런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한다고 가정할 때 컴퓨터는 매번 정답을 맞출 수 있을까요? 아무리 컴퓨터여도
100% 정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답을 정정해주고 정답을 알려주는 과정을 100만 번 정도만 반복하면 컴퓨터는 곧 구별의 달인이 됩니다. 물론 사람이라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컴퓨터는 처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비교적 시간이 덜 걸리겠죠. 여기서 컴퓨터는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별하는 작업을 꾸준히 시행하여 이 작업에 대한 성능이 높아졌으니 머신러닝을 통한 분류 작업을 수행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물론 지금의 예시는 2012년 구글과 스탠퍼드 대학에서 딥러닝을 통해 실제로 시도했던 사례입니다. 잠시만, 머신러닝? 딥러닝? 오늘은 우리가 처음 만나는 자리이니 딥러닝은 그냥 머신러닝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인공신경망 구조를 모방한 것이라는 정도만 알아두는 것으로 하죠. 결국 알파고는 딥러닝을 통해 개발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과의 지속적인 대국을 통해 끊임없이 시스템의 성능을 높였고 그 결과 이세돌 구단과의 1패를 제외하고 모든 대국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아, 국뽕 터진다! 이와 같은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은 인류에게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었고 지금까지의 다양한 연구가 이를 입증하듯 현재 가장 주목받는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후 인공지능은 많이 개발되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리야! 시리야! 방금 여러분의 아이폰 속 시리가 대답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인공지능 세상 속에 살아가는 분일 겁니다. 시리는 애플사의 OS에 탑재된 인공지능 개인 비서로 별다른 조작 없이 음성만으로도 다양한 기능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또 다른 예시를 살펴볼까요? 자네, 구독은 하고 보는 건가? 제발 좀 다들 구독해.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 역시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넷플릭스는 좋아요 버튼의 빈도, 이용 기록, 검색 기록, 장르 등 여러 가지 정보들을 사용자로부터 수집하여 특정 고객만을 위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협업 필터링 기술은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많은 플랫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대부분 우리 삶에 편리함을 주지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듯이 가끔 실수하고는 합니다. 지난해 스코틀랜드의 칼레도니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축구 경기에는 코로나로 인해 AI 부심을 도입하였는데요. 카메라는 공의 움직임을 인식하고 오프사이드 등의 축구 규정을 위반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카메라는 공이 아닌 대머리 심판을 공으로 착각하여 추적하게 되는 해프닝을 만들게 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더욱 발전해야겠군요. 또한 딥페이크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벌어진 이루다 사건처럼 인공지능이 안 좋은 일에 사용되는 사례도 있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다양한 기업들의 법률 도입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현재 인공지능은 삼성, LG를 포함한 다양한 대기업에서 팀을 꾸려 연구를 할 정도로 기업계에서 주목을 받는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이 적용된 기기는 사용자들에게는 편리함을 제공해주면서 기업의 사용자의 사용 패턴 등의 정보를 피드백하듯 전달하여 더욱 강력한 사용자 친화적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저희 퍼플 IT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최신 IT 기기에 적용된 인공지능을 통해 이러한 기술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와 적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저희 영상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퍼플IT였습니다. 감사합니다.